60대에 이 선택 하나 잘못하면 80대에 통장이 먼저 비게 됩니다. 저는 25년간 시니어 자산 설계를 해온 이준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40년짜리 장기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60세가 되자마자 자산을 꺼내 쓰기 시작하십니다. 괜찮겠지, 아직 시간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퇴직금 받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당장 써야 할 것 같고 지금 안 쓰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주변에서도 여행 가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첫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90세 이후 삶의 격차가 20년 이상 벌어집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같은 자산으로 시작한 두 분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70대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병원 갈 때 택시 탈지 버스 탈지 고민하게 되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요양병원 갈 돈이 없어서 자녀들 집을 전전하는 분들도 봤어요.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요즘 자산 줄어드는 속도 체감하고 계신가요? 작년보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느낌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했던 64세 박성호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오래 살 것 같긴 한데 당장 쓰지 않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연 3천만 원 정도였는데 1년 지나니까 3,500으로 늘고 또 1년 지나니까 4,000으로 늘었어요.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커지는 거죠. 5년이 지난 지금 박성호님 통장을 보면 자산이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처음엔 5억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2억 중반대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소득도 없고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불안감이 커지셨대요. 밤에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있거든요. 반면 같은 시기에 상담을 시작한 63세 이정훈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도 퇴직 후 똑같이 불안했어요. 당장 돈 안 쓰면 아까운 것 같고 주변에서 여행 가라는 말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이분은 생활비 일부를 파트타임 소득으로 보완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정도 자문 형태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금융자산은 바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단 3년만이라도 버텨보자고 방향을 잡으셨죠. 결과는 5년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분은 자산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다른 한 분은 자산 규모를 거의 유지했어요.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땐 조금 늘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60대 초반에 시작했고 비슷한 자산 규모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 바로 먼저 꺼내 쓰느냐 버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시작하시는데 5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더라고요. 한 분은 여유 있게 병원도 가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는데 다른 한 분은 병원비 걱정하면서 자녀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운이 아니라 전략의 차이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매주 이런 실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60대 자산 관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골든타임 10년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인적 자산을 먼저 지켜라.
60세 이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곧 현금 흐름이에요. 통장에 10억 있어도 70세에 몸 못 쓰면 그 돈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반대로 통장에 3억밖에 없어도 75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자산이 늘어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23년 정도입니다. 여성은 28년이고요. 상위 20%는 90세 이상까지 생존합니다. 장수 리스크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10년 정도 짧다는 겁니다. 그 10년 동안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67세 김용호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주 3일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30분 걷기, 저녁에 스쿼트 20개씩 이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년 누적되니까 체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으세요. 덕분에 컨설팅 일을 계속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 버시거든요. 반면 66세 최민수님은 건강을 과신하셨어요. 운동 안 하시고 술 드시고 그러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소득이 완전히 중단됐고 자산 인출 속도가 2배로 빨라졌어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주 3회 근력 운동하세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이런 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 부족하면 면역력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주의할 점은 건강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대까지 건강했다고 60대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60대는 관리의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70대에 후회해요. 최근 1년 사이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오를 때 숨차거나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거나 그러시면 지금 바로 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바로 줄이지 마라. 60대는 자산이 가장 클 때입니다. 퇴직금 받고 정리된 자산 보면 뿌듯하시죠? 그런데 이때 인출을 시작하면 복리 효과가 사라져요. 100만 원을 연 5%로 굴리면 1년 후 10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50만 원씩 뺐으면 복리가 안 쌓이고 오히려 원금이 줄어들죠.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은퇴 연구에 따르면 초기 10년 수익률이 전체 은퇴 성공 확률을 7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60대 초반에 시장이 좋으면 자산이 늘고 나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65세 박정우님은 연 4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생활비, 여행비, 손주 용돈 이런 거 다 합치니까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10년 후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6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도 안 남았어요. 반면 같은 나이 정수민님은 연 2천만 원만 인출하셨습니다.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고 파트타임 소득으로 보완했거든요. 10년 후에도 자산이 5억 넘게 유지됐어요. 실천 방법은 최소 3년은 원금 인출을 미루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하고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 3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자산 규모가 안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고수익만 쫓는 공격적 투자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60대에 원금 손실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안정자산 60%, 성장자산 40% 이런 식으로 가져가세요. 지금 자산에서 매년 얼마를 인출하고 계신가요? 3%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을 10년만 더 유지하라. 근로소득은 자산을 지켜주는 완충장치입니다. 월 100만 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자산 인출을 줄일 수 있어요. 10년 동안 월 100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통장에 그대로 남는 거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실제 은퇴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평균 은퇴 연령이 70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법정 은퇴 연령은 60세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2세 오창성님은 월 150만 원 소득을 유지하면서 자산 인출을 늦췄습니다. 전일제는 아니고 주 3일 정도 자문 형태로 일하세요. 체력 부담도 없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소득도 생기고 일석삼조죠. 반면 61세 한민수님은 퇴직 후 바로 일을 그만두었어요. 쉬고 싶었대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무료하고 돈은 계속 나가고 불안하더라고요. 결국 2년 후에 다시 일자리 찾으셨는데 조건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전일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파트타임, 자문, 재능 기반 활동을 고려하세요. 평생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한 창업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60대에 치킨집, 카페 차렸다가 망하는 사례 너무 많아요. 자산 날리지 마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득 유지하세요.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지출보다 늘릴 수 있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자산 흐름을 개마고원형으로 설계하라. 개마고원형이란 초반 10년 동안 자산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60세에 5억이면 70세에도 5억 가까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70대 이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해외 은퇴 연구에서는 은퇴 초기 인출 비율이 4%를 넘으면 장기 지속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 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3% 정도로 보수적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60세 당시 5억을 가진 세 분의 사례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분은 매년 4천만 원씩 인출했어요. 10년 후 2억 남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매년 2천만 원씩 인출했고 10년 후 4억 남았어요. 세 번째 분은 인출을 미루고 소득을 보완했습니다. 10년 후 7억 넘게 유지했어요. 같은 출발점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10년간 자산 유지 목표를 수치로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5억이면 70세에 4억 5천 이상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명확하면 지출도 조절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적 소비가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손주 생일 때마다 큰돈 주고 자녀 결혼 자금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계획이 무너져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계는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산의 10년 후 목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다섯 번째,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강해진다. 연기 수령은 평생 지급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65세 대신 68세에 받으면 매년 7.2%씩 가산돼요. 3년 연기하면 21.6% 더 받는 겁니다. 월 100만 원이 121만 원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기 수령 시 매년 일정 비율 가산되며 물가 상승률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건 평생 계속돼요. 한번 올라간 금액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63세 강진호님은 3년 연기 후 월 수령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월 95만 원 받을 예정이었는데 68세부터 받으니까 115만 원이 나왔어요. 차이가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 20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실천 방법은 손익분기 연령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보통 75세에서 78세 사이입니다. 그 이후까지 살 가능성이 높으면 연기가 유리해요. 요즘 평균 수명 생각하면 연기가 대부분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 상태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당장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 가능성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계획 세우셨나요? 이 5가지가 바로 60대 10년의 핵심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을 30년 버티게 만드는 생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소비 자동 점검 시스템 만들기. 고정비 구조가 자산 소진 속도를 결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이런 거 다 합치면 생각보다 큽니다. 이걸 한번 정리하면 매달 자동으로 전략돼요. 막연한 전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 달만 아끼자 이렇게 하면 다음 달 또 풀려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출을 3단계로 분류해 재조정하세요. 필수 지출, 선택 지출, 과시 지출로 나누는 겁니다. 필수는 건드리지 말고 선택과 과시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통신비는 필수지만 제일 비싼 요금제는 과시일 수 있어요. 지금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무엇인가요? 보험 통폐합, 구독 서비스 정리 이런 것만 해도 월 2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대비 자금 분리. 80대 이후 의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70대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80대 넘어가면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와 섞어두면 통제 어렵습니다. 병원비 나갈 때마다 생활비 계좌에서 뺐으면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별도 계좌로 관리하세요. 의료비 전용 통장 하나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 넣는 겁니다. 월 30만 원씩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80대 의료비 큰 부담 없어요. 의료비 전용 자금 마련해 두셨나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부부 역할 재설계. 60대 10년은 부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역할 분담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 한 사람 아파도 괜찮아요. 한 사람에게 재무가 집중되면 위험합니다. 보통 남편이 다 관리하다가 치매 오면 아내는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있어요. 공동관리 체계 구축하세요. 통장 비밀번호, 자산 현황, 보험 내역 이런 거 부부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달 한 번씩 같이 점검하는 시간 가지세요. 배우자와 자산 현황 공유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면 이번 주에 꼭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번째, 인출 순서 전략 세우기. 어떤 자산부터 쓰느냐가 세금과 수익에 영향 줍니다. 예금, 펀드, 연금, 부동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인출한 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세요. 보통은 이자 소득 먼저, 그 다음 배당 소득, 마지막에 원금 순서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자산 인출 순서 정해 두셨나요? 없으면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10년 계획을 수치로 적어라. 막연한 계획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대충 아껴 쓰자 이런 건 계획이 아니에요. 낙관적 가정은 위험합니다. 수익률 10% 예상하고 계획 세우면 나중에 무너져요. 수익률, 인출액, 목표 금액을 적어보세요. 연 수익률 3%, 연 인출 2천만 원, 10년 후 목표 자산 4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요. 10년 후 목표 자산을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종이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하면 자산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75세에 자산이 바닥날 수 있어요. 매년 4천만 원씩 쓰면 5억도 12년이면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자녀한테 손 벌리거나 기초연금에 의지해야 합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살게 돼요. 하지만 60대 10년만 전략적으로 버티면 90세까지 선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씩만 쓰고 소득 보완하면 자산이 유지되거든요. 70대에도 여유 있게 생활하고 80대에도 자립할 수 있어요. 자녀한테 부담 안 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소득을 유지하고
자산 인출을 늦추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지키면서 소득도 유지하고 자산도 아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과제 세 가지 드릴게요. 첫째, 자산 인출 시작 시점을 최소 1년만이라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올해 시작할 거였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겁니다. 둘째, 10년 후 목표 자산 금액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지금 5억이면 70세에 얼마를 목표로 할지 써보는 거예요. 셋째, 건강점검 예약하세요. 올해 종합검진 안 받으셨으면 이번 달 안에 예약하세요. 이 세 가지만 이번 주 안에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안전하게 연 5%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산에 얼마씩 배분할지, 리밸런싱은 언제 할지, 구체적인 상품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구독해 두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키는 중이라고 쓰시든 줄고 있다고 쓰시든 괜찮습니다.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